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4급 한자 학습편 제8강 3번 손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받을 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우더른이 내려준 술잔을 아랫사람이 받으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받을 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주고받을 표를 상하로 분리해서 나타냈고 그 가운데에 술잔의 뜻을 나타내는 배주가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받을 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주고받을 표를 글자의 위와 아래로 분리하여 나타내고 그 가운데 배주가 술잔의 뜻을 나타내고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덮을명 모양으로 결합하여 받을 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배주는 통나무의 속을 파서 만든 배의 상형자이며 이 글자에서는 나무를 파서 만든 그릇인 술잔의 뜻이 됩니다. 주고받을 표는 한 사람이 손으로 손조 손톱조입니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손으로 손우또우입니다. 받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주고받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받을 수는 한 사람이 손으로 따라주는 술잔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이를 받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신이 있고 괴로움을 받으니 이 당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순환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받을 수, 당할 수입니다. 다음은 줄 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한 사람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줄 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받을 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받을 수를 결합하여 줄 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줄 수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이 받도록 준다는 뜻을 나타내요. 일 준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상이 있고 학문이나 기술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니 이 가르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교수나 전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줄수 가르칠 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줄수는 주고받을 표에 술잔의 뜻을 나타내는 배주가 획줄임 변형한 모양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손조 손톱조 머리와 그 밑에 또우는 손으로 건네주고 받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주고받을 표이고 그리고 이 덮을명 모양은 배주가 획줄임하였는데 배는 나무의 속을 파서 만들고 술잔도 나무의 속을 파서 만들므로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손으로 따라주는 술잔을 다른 사람이 또 이 손으로 받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받을 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줄수입니다. 줄수는 손수변에 받을 수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받을 수,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건네준다는 뜻을 나타내서 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학문이나 기술을 알기 쉽도록 설명하여 준다는 뜻을 나타내서 가르칠 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수변에 줄수를 결합하면 받을 수를 결합하면 줄수가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가르칠 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감할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임금님이 하사하는 술잔을 송구함을 무릅쓰고 감히 신하가 술잔을 받는 장면을 나타내었습니다. 용감할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주고받을 표의 옛골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주고받을 표가 크게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와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이가 많은 어른의 뜻을 나타내는 옛고가 크게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용감할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용감할감은 전서와 해서의 대비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심한 변화를 거친 글자입니다. 자원은 용감할감은 술잔을 주고받을 때에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예절을 지켜 삼가고 조심스럽게 받아야 하므로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술잔을 이 감히 받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과감이 있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있게 행동하니 이를 용감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감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용감할 감, 감이 감입니다. 다음은 엄숙할 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 장군의 명령은 매우 엄숙하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엄숙할 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부르짖을 현 밑에
험준한 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호령의 뜻을 나타내는 부러질 현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험준할 음을 결합하여 엄수갈 엄할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부르짖을 현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입구입니다. 말하여 입구입니다. 부르짖는다 또 의견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험준할 엄은 굴바위가 용감하게 버티고 있는 듯이 보이는 가파르고 깊은 산줄기가 험준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엄수할 엄은 호령이라도 하듯이 험준한 높고 큰 산처럼 사람의 성격이나 분위기가 엄수가다 또 엄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엄금이 있고, 추위가 엄하니 이 혹독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엄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엄수갈 음, 엄할 음, 혹독할 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용감할 감은 파자 기억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이해한 다음에 이 부분은 장인공이고 또 이 부분은 귀이에서 가로역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공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칠복은 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감할 감은 공이칙이니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감할 감은 장인공의 귀 모양에서 한 일이 하나 부족한데 공이치기로 기억합니다. 다음은 엄수갈 음입니다. 엄수갈 음은 부르짖을 혐에 험준한 음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둘을 나란히 쓰면 부르짖을 현이고, 그래서 부르짖을 뜻이 그 험준한 산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그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현에 골바위음과 용감할 감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파자 기억법으로 구구음 공이치기입니다. 그리고 구구음 용감할 감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험준할 음은 구구음 공이치기이니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 바위 암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산 위에 큰 바위가 솟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큰 바위 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매산 밑에 엄수갈 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매산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위험의 뜻을 나타내는 엄수갈 엄을 결합하여 큰 바위 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큰 바위 암은 산덩이처럼 큰 돌이 위험있게 버티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큰 바위 또 험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암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큰 바위 암, 험할 암입니다. 이 약자의 큰 바위 암은 매산 밑에 돌석을 결합하여 산덩이처럼 큰 돌이 큰 바위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화발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발협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열심 밑에 힘화발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여럿의 뜻을 나타내는 열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힘화발협을 결합하여 화발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힘화발협은 힘력을 3번 합하여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합한다 또 힘쓴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화발협은 10명쯤 되는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단결하는 것을 나타내요. 화합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타협이 있고, 여러 사람이 화합하여 돕는다 또 힘합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협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화합할협, 도울협, 힘합할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큰 바위 암은 매산 밑에 엄수갈 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산덩이처럼 큰 돌이 위험있게 버티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 엄수갈 음은 파자 기억법으로 구구음 공이치기입니다. 그래서 입구 둘을 나란히 쓰고, 그리고 그 밑에 굴바이음을 결합하고, 그리고 그 밑에 파자 기억법으로 장인공의 귀 위에서 획줄임하여서 가로획이 하나 생략된 귀 모양을 결합하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칠복을 결합하면 큰 바위 암이 됩니다. 그래서 큰 바위 암은 산구구음 공이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자 큰 바위 하면 매산 밑에 돌석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산덩이처럼 그렇게 큰 돌이 큰 바위라는 뜻을 나타내서 매산 밑에 돌석을 결합하면 큰 바위 암의 약자가 됩니다. 다음은 힘화발협입니다. 힘화발협은 열심 밑에 화발협입니다. 화발협은 열십변에 힘화발협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열십은 여럿이라는 뜻이고 여러 사람이 한데 힘을 합하니까 화합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화발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파생하여 도울협도 힘화발협입니다. 훈과 음은 화발협입니다. 다음은 건축할 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집을 지으려고 집터를 다질 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무 꽁이를 들어 올려서 콩콩 내려놓으면서 땅을 다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건축할 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대나무죽 밑에 아늘꽁과 그리고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대나무죽 머리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아늘꽁을 결합하고 그 밑에 마음심 대신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건축할 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늘꽁은 목수가 물건을 만들 때 자를 손에 잡고, 그래서 장인공은 자의 상형자입니다. 잡을 극입니다. 길이를 재며 작업을 하듯이 사물을 품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앉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건축할 축은 집을 지을 때 집터에 흙을 돋우어 대나무 손잡이가 달린 나무 공이를 높이 들어 올려 땅에 쿵쿵 내려놓으며 땅을 다진 다음에 목재를 다듬어 집을 짓는 것을 나타내어 건축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건축이 있고, 집을 짓듯이 축대를 구축한다 또 쌓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구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건축할 축, 구축할 축, 쌓을 축입니다. 다음은 싸움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전쟁터에서 적군과 마주대하여 싸우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싸움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싸움투 안에 상천할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싸움투를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안에 이 상천할착이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싸움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싸움투는 여러분들이 기초학습편에서도 공부했는데요. 왼손 주먹과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나타내어 이를 싸움 또는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상천할착은 사람이 큰 술잔으로 큰 술잔 두가 획줄임 변형하여 제기두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싸워서 날에 도끼근이 마디천으로 획줄임 변형하였습니다. 다치듯이 이를 상처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싸움투는 두 사람이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어 싸워서 상처가 나고 다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싸운다 또 다툰다는 뜻이며 보기로 권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싸움투, 다툴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할 축은 대나무죽 머리 밑에 아늘공과 그리고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대나무 자루가 달린 그런 공이를 아늘공 사람들이 잡고 쿵쿵 내려놓으면서 땅을 다진 다음에 나무를 다듬어서 집을 짓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건축할 축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구축할 축, 쌓을 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죽 밑에 아늘공과 나무목을 결합하면 건축할 축이 됩니다. 다음은 싸움투입니다. 싸움투는 이 부분 글자로 쓰는 싸움투는 두 사람이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 그 안에 큰 술잔두가 획줄임 변형한 모양을 제기두와 마디천으로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싸움투, 싸움을 할 때는 사람들이 술을 잔뜩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화가 나서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서 큰 술잔두에 마디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투가 되었고 또 다툴투입니다. 훈과 음은 싸움투, 다툴투입니다.
다음은 이해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옆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을 이해, 이것 또는 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그칠지변의 비수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머무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발지 그칠지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이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오른편을 향한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비수비를 결합하여 이해차 이거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이해차는 머물러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을 장소나 사물을 일컫는 대명사로 써서 이를 이해, 이것도 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차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이해차, 이거차, 이차입니다. 다음은 달릴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팔을 휘저으며 힘껏 재빠르게 발을 내딛어서 달려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달릴주의 짜임은 대전에서는 이 고개를 갸우다고 그리고 두 팔을 휘저으면서 달려가는 사람을 나타냈고, 그 밑에 그칠지 곧 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소전에서도 이 클대가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었는데, 그 모양을 보면 고개를 갸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칠지를 결합했고, 해서에서는 이 사람들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팔을 휘저는다는 이 사람의 상형한 뜻인데, 흑토 모양으로 납작하게 변형하여 위에 나타냈습니다. 그 까닭은 두 부분 글자를 결합할 때 위아래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납작한 모양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발의 뜻을 나타내는 그칠지가 글자의 발, 곧 글자의 밑부분으로 쓰일 때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달릴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달릴주는 사람이 팔을 휘저으며 발을 재빠르게 내딛어 이를 달린다, 또 달아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주자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달릴주, 달아날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차, 이거차는 그칠지변의 비수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칠지는 여기서는 발로 서 있다는 뜻에서 머무른다는 뜻이고, 그 오른쪽의 비수비는 오른편을 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을 장소나 사물을 일컫는 대명사로 쓰여서 이해, 이것도 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칠지변의 비수비를 결합하면 이해차, 이거차, 또 이차가 됩니다. 다음은 달릴주입니다. 달릴주는 여기 흑토 모양은 그 자원을 따져보면 팔을 휘저으며 사람이 힘차게 휘저으면서 달려가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모양이 납작한 모양으로 흑토 모양으로 변형했는데, 그 뜻은 본래 사람대가 변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발의 뜻을 나타내는 그칠지가 글자의 발, 곧 밑부분에 쓰일 때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팔을 휘저으며 그칠지 곧 발을 재빠르게 내딛어 달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달릴주, 또 달아날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토 모양을 한 사람들 밑에 그칠지가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면 달릴주가 됩니다.